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한 주의 시작 힘차게 하셨습니까? 시작과 함께 맞이하는 한 달의 뒷모습. 그 느낌이 색다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잘하면서 마무리도 잘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길 기원해보면서 매거진 스퀘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내린 눈으로 여러 가지 불편 많으셨죠. 뉴욕시에는요. 오늘도 폭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일부 공립학교들은 휴교 조치를 취했고 또한 곳곳에 교통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서 교통 상황이 매우 지체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연착에 따라 길게는 10시간까지 기다리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청소 당국은 어젯밤부터 2,200여 명의 직원들을 투입해서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시카고에 큰 눈 소식은 없지만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서 작은 양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이 조금 올지라도 각별히 안전 운행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더 디파티드가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더 디파티드는 홍콩 영화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감독상과 작품상, 편집상, 각색상까지 휩쓸어서 아카데미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카데미 남녀 주연상은 기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우 주연상은 더 퀸에서 엘리자베스 2세를 연기한 헬렌 미렌에게 돌아갔습니다. 남우 주연상은 라스트 킹에서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 역을 맡았던 포레스트 휘데커가 차지해서 네 번째 남우 주연상을 거머쥔 흑인 배우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한인 김소영 씨가 제작한 웨스트 뱅크 스토리가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홍콩 영화 리메이크가 이번에 큰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상을 이른바 싹쓸이하는 큰 영예를 안게 될 날도 한번 꿈꿔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일반 우편 요금이 41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AP통신은 어제 우정당국이 현 39센트인 일반 우편 요금을 2센트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여 만에 또다시 2센트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매거진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우편요금 절약 노하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퍼스트 클래스 일반 우표를 지금 구입하시면 나중에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차액에 상관없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후에 우편요금이 1달러가 되더라도 오늘 37센트를 내고 구입한 퍼스트 클래스 우표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초상화 전문 작가 해리안 씨를 만나는 사람들 코너 그리고 매거진 건강, 매거진 갤러리 등 다채로운 소식과 인터뷰 함께하겠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그렸을까? 작가는 누구일까라는 생각 한 번쯤 가져보게 되는데요. 오늘 매거진 사람들 코너에선 초상화 전문 작가를 모시고 초상화 예술 세계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그림은 천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죠. 삶의 갖가지 희비애환이 담겨져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가가 있어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문 초상화 작가 해리안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림을 보니까 아주 참 멋있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감사합니다. 그림입니까? 이거는 모세인데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모습을 그렸는데 지금 저 두 손을 먹고 합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는 그 모습이 조금 힘주어서 탄원하는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합장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그 플리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안 선생님은 다양한 그림 가운데 초상화를 많이 그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상화 어떤 것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림을 한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번 인물을 그리고 싶은 것이 하나의 그 도전심인데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저도 초상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성화를 그려보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이거 인물을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뮤지엄을 다녀보니까 아휴 입이 다물어지네요. 왜냐? 나 자신이 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물을 다루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화가라고 소개하기는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인물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초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초상화에서 제일 매력이 끌리는 게 눈인데 네.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사상과 또 그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그게 눈에 다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스피릿이 아닐까.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상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발은 그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되 눈에 초점을 둬서 그 사람의 개성이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초상화 작품 좀 가지고 예. 오셨는데요. 몇 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해주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식당 그 키친 트레인데 이 사람은 제가 불란서에 갔을 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아주 그 인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화폭에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폭에 담아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플레이트도 활용을 하시네요. 제 손에 닿는 건 제가 뭐 아무거나 다 쓰죠. 네, 아주 이번엔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예. 분이신데요. 이것은 그 중국의 만리장성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또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네. 돈 몇 푼 주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또 제가 그렸는데 이 사람 표정을 좋아해서 제가 소개합니다. 네, 저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그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나 아주 궁금했는데요. 오늘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을 한번 완성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게 그 특권을 주시면 감사하죠. 네. 제가 그리겠습니다. 예. 여기다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이제 그 뭐 화판은 리넨이라든가 커튼을 써도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패널 나무 쪽에다 그린다고 할 때 언제나 제스토를 바르게 되죠. 그 제스토를 이제 여기서 한 2번을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샌페이퍼로 이제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거기는 이제 그 피부색, 플래시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색이 복잡하긴 하지만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이제 뉴트럴 플래시톤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여기서 메이저 색인 옐로 오코와 화이트과 그다음에 캐미어 레드 라이트를 섞어서 이렇게 해서 좀 한 건데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러면 황인색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코케시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흑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는 밖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혈액 플래시톤은 어떤가? 이제 그거 이제 구분한 건데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이제 코케이션을 많이 쓰고 이 정도는 이제 그 블랙 피플에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여자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는 것이 스케치를 먼저 합니까? 제 경우에는 스케치를 먼저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케치보다는 대개 볼 수 있는 대로 그 윤곽을 우선 색상을 mid톤이라고 그러는데 어두운 색도 아니고 밝은 색도 아니고 중간 톤을 발라줍니다. 중간 색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눈, 코, 입 위치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럼 mid톤이라고 그랬는데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여기하고 여기에 눈의 위치는 절반이 되죠. 이게 눈의 위치가 될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밑에 코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절반이 조금 밑에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입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쯤 되겠죠. 이게.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앵글이 중요해요. 여기.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명암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대충 이제 윤곽 이제 위치 선정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암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너무 좀 그러니까 그 해프톤 같은 거를 제대로 이제 알아서 위치를 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주로 이제 지금 그림 그리시는 것을 보니까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오늘은 초상화 전문 작가 해리안 씨를 모시고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작품의 완성 과정과 작가 해리안 씨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 건강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는 특히 기에 관련된 표현이 많은데요.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기가 죽었다 하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그 기가 막힌다는 말, 한방에서는 어떻게 풀이하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담한의원의 정원조 원장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유독 기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기 죽는다, 기가 딸린다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말에 있어서 이 기에 관련된 독특한 표현들은 영어나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히다 혹은 기가 죽었다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대로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이 기란 말을 정확하게 대체할 용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영어에 왜 이런 말이 없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쓰는 이 기란 말은 그 어원이 한의학에 있는 한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 기혈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시면 한의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기혈이란 말입니다. 기혈순환이 잘 안 됩니다. 기혈이 부족합니다 하는 말들이죠. 여기서 이 기혈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혈을 합해서 이루는 말이고, 이 기혈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우리말로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음식물로부터 만들어진 피가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온 몸의 근육세포와 내장기관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이 피가 부족하거나 피가 잘 돌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가 우리 몸을 순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와 함께 우리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를 잘 돌게 하는 것도 기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피가 잘 돌지 못해서 병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보는 것조차도 이 기 작용에 의해 움직이는데, 만일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거나 소변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와 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인체의 생리활동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서 피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병이 되는 것처럼 만일 우리 몸속에서 이 기가 잘 돌지 못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서 무엇인가 꽉 막힌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가끔 쉬게 되는 증상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도 해보고 여러 검사를 해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증세를 한방에서는 기체증 혹은 기울체증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가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밥을 먹고 체한 것처럼 기가 체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체증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기체증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하는 말들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온 말들입니다. 사실 우리말 중에 간담이 서늘하다, 혹은 담력이 세다, 혹은 소심하다, 뭐 맥이 풀린다 하는 등등의 말들도 다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기가 막힌다 하는 말처럼 한의학적 병리 현상에 어원을 두고 나온 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잘 돌아가야 할 기가 어떤 원인으로 잘 돌지 못하고 막히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끔 자기도 모르게 크게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만약 이런 증상들이 제때 잘 치료되지 못하고 병이 점점 더 깊어지면 가슴이 아파지는 증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가슴 답답한 증을 흉민증이라 하고, 가슴이 아픈 증상을 흉통증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증상들은 기가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돌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병들은 양방적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지만 한방적으로는 비교적 잘 치료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기순환에 대해서 흉민증과 흉통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전에 품었던 푸른 꿈을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가고 있는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젊은 시절에 품었던 꿈과 소망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조순영 씨입니다. 주로 자연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각박한 현실의 삶 가운데 한 줄기 여유와 낭만을 느껴볼 수 있는 조순영 씨의 작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동산 전문인으로 활동하시는 가운데 사진전을 개최해서 화제가 되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순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진전을 둘러봤는데 굉장히 근사합니다. 오늘 여기 개최하고 있는 사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제가 사진을 많이 못했어요. 원래는 사진 전문인으로서 일을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사진을 좀 계속 찍었던 것을 모아서 사진전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번에 실행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시고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보통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이 작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소재를 다룰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가장 내놓고 싶었던 것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하늘과 구름과 물과 땅과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땅들과 또한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동물들과 또한 많은 나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달라지는 나무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자연만 있고 다른 것은 없냐고 그러시는데요. 자연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자연을 주로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는. 예, 그러면 오늘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둘러보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작품은요, 이 시리즈예요. 지금 10개의 작품을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비상이에요. 비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새들의 나르는 모습을 나타낸 거가 되는데요. 사실은 영어 제목으로는 여로, 새들의 여로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새들이 어디에서 앉아서 물에 앉아서 시작을 해서 날아가서 또 잠깐씩 섰다가 다시 가고 이러는 것을 물과 또한 바다 풍경, 강 풍경, 거기에 이제 새들의 움직임과 한 마리의 움직임과 여러 마리의 움직임과 또한 파도의 움직임과 그런 것을 같이 넣고 석양에 있는 새와 밝은 햇빛에 있는 새와 또한 모래밭에 앉아 있는 새와 이런 것을 합해서 한번 시리즈를 만들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 작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지껏 보던 다른 예술과 달리 사진에다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바탕의 필름은 사진 필름이에요. 이제 물도 찍었고 하늘도 찍었고 또한 나무도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름을 태웠어요. 그래서 불을 태워 있는 그 작은 불과 또 필름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많이 좋아하시고 또한 질문을 해주시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또한 마음의 흔적이라는 제목과 같이 마음에 터치해주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작품 앞에서 오랜 시간을 계시더라고요. 꿈 시리즈예요.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Dreaming Day 해서 이제 꿈꾸는 날, 낮에 본 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주로 아름답고 몽롱하면서도 정말 작품의 그 정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긴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아름다운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신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추억 속에는 어떤 상상이 들어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Lost Memories 해가지고 추억이라는 제목 하에 제가 만들어 봤어요. 보통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을 보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만 우리 추억 속에는 지나간 장면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장면 속에서 그 지나간 추억이 오버랩돼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 사진에다가 오버랩하는 제 사진, 또 다른 사진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한번 끄집어보도록 해봤어요. 예,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일반인들도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취미로 사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작품 전시를 한 작가로서 조언 같은 거 주실 게 있을까요? 요즘요, 제가 사진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사진 좀 찍는데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많으니까 찍을 수 있는 찬스도 많고 잘 나오잖아요. 이제 잘 나오는 것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실수는 안 해요, 요즘 사진들은. 그러니까 많이 찍어 보시는데요. 항상 찍어본 거는 현상을 해봐서 사진으로 종이가 돼서 봐야 얼마나 잘 찍었는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뽑아서 사진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먼저 하신 분들, 전문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듣는 것이 빨리 느는 길이에요. 그리고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를 꼭 사진을 찍으러 나가야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소재가 있어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생활이 꼭 사진으로 모든 걸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카메라와 함께 산다는 생각으로 찍으시고요. 또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예, H마트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계신 작가 조승용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